안녕하세요. 오늘은 밥상2, 올해 밥상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안에 암 환자나 비만 환자가 오면은 여러분 재발을 막기 위해서 약이나 의술을 또는 의사를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택할 것인가? 밥상의 기적을 택해 보십시오.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이 밥상의 기적은 그래 히포크라스가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고치지 못한다. 근데 그 말뿐이지 이 밥상의 기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러분들. 그래 제가 호주에서 110kg로 간 아들이 며느리가 80몇 kg로 얻었는데 결혼을 했는데 둘이 다 암이 왔어요. 그게 이제 부모가 참 이 암과 비만 전쟁에서 싸우려 해서 어떻게 하면 이 밥상을 가지고 고칠까 하는 염려를 갖고 조금 이제 장장 한 2시간 의논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소고기를 우리가 섭취를 하면은 소고기 속에는 요산, 젖산, 황산, 인산 같은 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독이 우리가 위를 거쳐서 소장으로 들어와 소장에서 혈액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혈액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어디로 가요? 세포가 결국 먹죠. 백조세포가 먹습니다. 그럼 백조세포가 어떻게 되냐면은 원체 우리 세포는 눈에 보이질 않아. 우리 몸속에 천조, 요 몸뚱아리, 내 몸뚱아리 하나가 천조의 세포로 만들어진 천조라도 쓸 수 있어요. 그 눈에서 보이지 않죠. 우리 세포 하나하나가. 그러면 우리가 피가 손가락 같은 걸 잘라가지고 피를 흘린다면 피가 빨갛죠. 그게 빨간 게 적혈구예요. 그게 피가 빨간 게 아니에요. 적혈구가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보이니까 빨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빨간 거죠. 그게 적혈구 숫자가 많이 모인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피부가 세포 하나가 이만하게 눈으로 보인다 이겁니다. 그럼 정상적인 세포예요, 이건요. 정상적인 세포인데 비만이 오면요. 세포는 더 이상 우리 숫자가 1000조 이상 더 늘질 않아요. 뭐 100, 1100조, 1200조 그렇지는 않지요. 이 자체가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요? 그럼 이 속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자꾸 지방질이 오염물질이죠. 썩은 지방물질이 여기 자꾸 들어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110kg, 120kg 그러니까 세포가 자꾸 늘어나는 거죠. 이거 늘어나면 이것이 펄세이팅 해요? 펄세이션, 박동을 하냐고요. 그럼 이 속에 있는 노폐물이 익스크리팅, 바깥으로 빠져나가요? 안 나가죠.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대사가 안 이루어지니까 이 세포 속에 있는 물이 점점 없어져요. 이것이 비만 환자는 40%에서 35%, 30%까지 내려가요. 내려가면 이 자체에서 세균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썩죠. 세균이 독소를 내니까 결국은 암이 오고 결국은 수명이 굉장히 짧아지는 게 비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 속에 축적된 게 뭐냐? 탄수화물을 먹더라도 단백질을 먹더라도 지방질을 먹더라도 이 모든 고기를 먹더라도 이 속이 전부 축적만 되지 바깥으로 익스크레이팅 배출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자꾸 해가지고 암까지 비만까지 왔는데 이 재발을 어떻게 하면 막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고기를 그렇게 비만이 110kg인데 고기를 먹지 말라는데 이 몸에서 고기를 그냥 고기 안 먹으면 못 견딘대요. 그게 고기를 자꾸 먹기 때문에 고기를 먹어라 그러면.
그래서 영양염류 있잖아요. 우리 리퀴드에. 그것을 사전에 3시간 전에 고기를 사다 놓고 거기다 푹 담가놔요. 그러면 그 속에 버섯, 중성지방, 비만이 오는 물질은 전부 영양염류가 전부 오염물질은 요산의 독, 젖산의 독, 황산의 독은 통풍 오는 독이 요산이죠. 또 우리 귀를 어둡게 하는 게 요산의 독이죠. 냄새가 나는 것도 요산의 독입니다. 이런 것을 전부 오염물질을 분해해서 완전히 먹어버려요. 그 물이 다 먹고 있어요. 그럼 물을 또르르 따라 놓죠. 그래 놓고 소고기를 구워 먹던 국을 끓여 먹던 또 어떻게 먹어요? 햄버거를 만들어 먹던 뭘 아무렇게나 먹으면 이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단백질, 절대로 지방이 축적되지 않는다. 그래서 고기에다가 항상 뭘 하냐? 영양염류로 사전에 믹스해서 오염물질을 다 분해해가지고 섭취를 하면 또 그 영양염류가 들어있는 소고기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위강을 만들고 우리가 혈액강을 깨끗이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것이 밥상의 기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이제 그 110kg 된 환자하고 저하고 대화를 해본 겁니다. 그러면 요새 영양시대에 살고 있죠. 그렇죠. 질병 과잉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 여자나 심장병이 온 사람들이 2사람 중에 하나고 암이 온 사람이 전국적으로 3사람 중에 하나라고. 그러면 영양 과잉시대에 살고 비만 환자나 암 환자들은 영양 염류 농도를 주목하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좀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이제 암을 진단받았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암을 진단받았으면 이제 수명이 잘 살아야 5년 내에 죽겠죠. 이제 그래서 원인 분석에 들어갔더니요. 밥을 먹는데 고기를 한 끼에 3근 4근씩 600g짜리를 3개 4씩 먹는데요. 그게 폭식이죠. 연속이에요. 그리고 밥을 먹어도요. 2사발 3사발 먹죠. 그렇게 네. 그리고요. 소화가 그렇게 잘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근데 이 사람이요. 이 문제가 있었어요. 큰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아무리 커져도요. 이 위가 우리 말이죠. 이 주먹 2개만 밖에 안 합니다. 그렇게 작아요. 근데 위가 자꾸 폭식을 하면요. 이게 점점 커진답니다. 그러면 또 엄청 커지는데 이게 커지면은 위가 이렇게 점점 커지면은 위가 늘어나죠. 그러면 이 늘어난 것을 곡식과 과일로 채워야지. 채우지 못. 그럼 이것이 세포가 늘어난 거죠. 비만이니까 나쁜 오염물질이 축적됐다는 거예요. 뭐냐면 지방이 축적되는 거죠. 곡식과 채소와 과일. 이것을 이렇게 자꾸 해서 위가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다시 위를 좁혀줘야겠죠. 이게 좁혀주는 건 영양염류. 위강이 썩어서 이렇게 자꾸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곡식과 채소와 과일에다가 영양염류를 꼭 믹스해서 먹게 했어요. 그 암 환자에게요. 그랬더니 계속 믹스해서 섭취하니까요. 윗속에 들어와서 소화를 시키면서 위를 이렇게 크게 이렇게 늘어났던 위가 이렇게 줄어들면 비만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 세포는요. 영양염류가 결핍된 사람 위가 자꾸 늘어나고요. 모든 세포가 늘어나고요. 그게 비만이 오는 거고 영양염류만 제대로 들어와 있으면 위도 점점 축소해서 정상 위가 되고 세포도 이렇게 크게 늘어난 세포도 정상 세포도 이렇게 적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영양염류만 들어와지면은 이렇게 스톱됐던 무빙이 스톱됐었죠. 또 워킹 아우트, 그러니까 스톱된 상태가 다시 무빙이 되고 또 스톱된 워킹 아웃이 노워킹이 이제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 이것이 밥상을만 통해서 의사가 없이 약 없이 밥상을 통해 기적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원인 분석에 들어가서 모든 음식의 영양 염료를 믹스해서 섭취해라 했더니 3개월 만에 20kg가 빠진 거예요. 거기서 기대를 갖고 계속해서 섭취하는데 거의 한 8개월 만에 40kg라는 게 이제 지방이 배출이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양염류의 농도. 그러면 영양염류가 우리 몸속에 혈액 속에나 또는 위 속이나 세포 속에 들어오면 지방을 녹이고요. 또 적혈구가 살아나고 미생물이 살아나서 온몸이 펄세이팅하고 익스크레이팅을 하면서 우리 몸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우리는 생명의 물질을 바꿔주기 때문에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섭취한 것이 자꾸 비만이 올 때는 내 혈액이나 체액이 썩은 거죠. 그리고요, 이 비만 환자들은 혈액을 피를 뽑아서 이렇게 먹어보면요, 변 냄새 중에서도 상중하에서 아주 굉장히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만 환자는 수분이 점점 줄어듭니다. 우리가 남자는 정상인 사람 60%, 여자는 50%인데 비만 환자는 40%인데 이것이 35%, 30%까지 내려간답니다. 근데 그 비만 환자는 이렇게 정상이 되면서 수분이 다시 40, 45, 50, 60%까지 남자니까 올려줘야겠죠. 이렇게 해야만이 모든 자기에 들어온 오염물질, 지방의 물질이죠. 지방 축적된 거죠. 그거를 분해하면서 소화하면서 바깥으로 그걸 누가 먹어요? 누가 먹어요? 백혈구가 먹어버려요. 그리고 위에 있는 미생물이 먹어버려요. 그래서 생명의 물질로 바꿔줘야만이 여러분 냄새도 없이 이 땅에 나와도 유기물질이 나오는 게 아니고 무기물질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비만을 그냥 내버려뒀을 때는 오염물질이 쌓이면 거기에 세균이 온다 그랬죠. 그래서 암 환자들을 암덩어리를 칼로 이렇게 째겨서 딱 빼게 보면 여기에 기생충, 곰팡이,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번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 발생의 원인을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알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으니까 비만 원인, 암 원인은 뭐예요? 우리가 위액이 2.4리터가 나오죠. 위의 강을 살려야 됩니다. 다시는 오염물질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과일, 채소, 곡식이나 고기나 생선을 뭘 해요? 전부 영양염료 믹스했다가 모든 독을 다 제하고, 그러면 위 속에 들어오면 대신 영양료가 소화를 만들어준 거죠. 소화를 해서 생명의 물질, 음식으로 만들어준 걸 위 속에 들어오니까 위도 살아나고, 위강도 위세포도 살아나고, 모든 세포가 다시 살리는 것은 바깥에서 소화를 시키고 다 불순물을 제해서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생명의 물질만 될 수 있는 밥상의 기적을 만들어서 여러분을 섭취를 해야만이 비만과 암을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비만과 암을 재발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재발은 뭐예요? 뼈로 전이 되죠. 암은 또 어디로 전이 돼요? 뭐 자궁으로, 뇌로, 뭐 온몸으로 다 그냥 전이가 되죠. 그 전이가 어떻게 돼요? 그것이 오염물질이 점점 많아지니까 퀴컬 빨리빨리 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 전이 되는 건 영양염류만 충분히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전이를 얼마든지 막고, 또 비만도 더 이상 살이 찌지 않도록 막을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꼭 3가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가지라는 건 뭡니까? 첫째, 우리가 음식물에 조미료 같은 그 리퀴드맥, 영양염류 1%를 꼭 믹스해서 섭취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요,
우리 위를 살려주기, 위강을 살리기 위해서 미네랄 정제가 있어요. 그 정제를 밥 중간에 먹으면서 3알씩, 그럼 3끼를 먹으면 한 10알 정도만 섭취해 주고요. 그리고 혹시 과식을 해서 소화가 안 됐을 때는요, 배가 좀 더부룩했을 때는 한꺼번에 한 5알 정도 먹으면 한 10분 만에 오염물질을 소화 안 된 것을 소화를 시켜주니까 더 이상 몸에 축적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3번째는 우리가 먹는 물. 물에다가는 꼭 리퀴드맥, 영양염료를 1%를 타서 섭취하면은 전이가 되지 않고 더 이상 재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 밥상을 통해서 임상경험, 이번에 쥐에다가 실험한 임상경험에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쥐 사료에다가 리퀴드맥을 1.0%로 섭취했더니 그 쥐가 혈액 속에 있는 고지혈증 지방을 다 태우고 세포가 박동하고 대사가 이뤄서 필수 지방산까지 만들어졌다는 걸 보면요, 이게 우리 몸이 첫째는 영양염류가 생명의 물질이고요. 그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 모든 우리 세포가 살아서 신진대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대 비만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호주의 변호사 한 분이 통풍이 왔어요. 근데 그 통풍이요, 보통 통증이 오는 모양이에요. 많이 오는 모양이에요. 걸을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그냥 통풍이 올 때는 꼼짝 못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통풍은 왜 오느냐? 혈액이 썩었을 때, 혈액 속에 영양염류가 없을 때는 고기를 먹으면요, 요산의 독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요산의 독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이분이 통풍이 온 게 어디냐면 이게 이제 엄지발가락이에요. 그러면 요 엄지발가락, 요 손톱이, 발톱이고요. 요 마디예요. 요 마디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우리 크게 좀 그려보면 이게 뼈마디죠. 그러면 뼈마디에는 요게 연골이에요. 연골세포죠. 연골세포가 붙어 있고요. 이 연골은 왜 붙어 있어요? 물질 대사를 이루어야지. 여기 피를 이 발끝까지 이제 피가 가도록 또 노폐물이 빠져나가도록 연골에 뭐가 붙어요? 모세혈관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물주머니에, 파우치 물주머니가 들어있어요. 이 물주머니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 연골세포가 먹고 살 수 있는 영양소가 물주머니 아니에요. 이것이 영양염류가 1.0%가 결핍이 되면 말이죠, 이 물주머니가 썩어요. 누가 찾아 들어와요? 그러면요, 요산에 독이 들어와요. 요산에 독이 들어와서 여기서 썩으니까 이 통풍이 오는 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요산의 독을 씻을 자는 누굽니까? 요산의 독을 씻을 자는 영양염류밖에 없어요. 이게 무기질인데 무기질이 들어오면은 유기질이죠. 요산은 유기질이죠. 유기질을 분해해서 무기질로 바꿔놔야만이 통풍이 고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통풍이 오는 병이나 귀 속의 이명이나 여보세요. 그리고 불러도 잘 안 들리는 것이 바로 요산의 독이 이 귀청 안에 물 속에 쌓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겨드랑이에 냄새 나는 사람 있죠? 암내가 나죠? 이런 사람도 요산의 독이 이쪽에 관절 부위에 또는 심줄 부위에 쌓여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독을 씻을 수 있는 거는 밥상밖에 없어요. 첫째, 정제를